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완만한 경사로, 지하철역에 16개 남짓한 계단,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의 가벼운 뒷모습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높이를 가진 모든 것들과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심장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펌프질이 약해졌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그 짧은 주의 사항이 제 삶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사람들은 저를 지나쳐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도 저들 사이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가만히 서서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저 끝까지 30개쯤 되겠구나. 제 심장은 이제 30개의 계단을 한 번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10개를 오르면 잠시 멈춰서서 난간을 잡아야 하고 거칠어지려는 숨을 목구멍 안쪽으로 꾹꾹 눌러 담아야 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기 엘리베이터 있는데 좀 돌아갈까? 아니야, 금방 가. 먼저 올라가 있어. 괜찮다는 말은 이제 제게 인사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저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오늘 오후에 쓰기로 했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머릿속으로 셈을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남겨진 하루를 미리 가불해 쓰는 일입니다. 난간을 잡은 손바닥에 차가운 철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옆을 지나치는 청년의 옷깃에서 바람 냄새가 납니다. 그 바람이 부러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조심하느냐고. 그러면 저는 그저 허허 웃고 맙니다. 심장이 조금씩 지쳐가는 소리는 밖으로 들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제 하루는 한계라는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욕심내어 한 계단 더 올랐다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할 현관문이 히말라야 산맥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공포가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던 시선은 이제 발밑을 향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평지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평화인지. 계단은 저에게 높은 곳으로 가는 법이 아니라 멈춰서서 쉬어가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만의 속도로 계단을 오릅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좀 어떻습니까? 제 심장이 허락하는 속도만큼만, 딱 그만큼만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해도 그곳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하루를 나누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 3시는 저에게 성구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세상은 이제 막 활기를 띠고 사람들은 저녁 약속을 잡으며 들뜨는 시간이지요. 하지만 제 몸의 시계는 그때부터 급격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오전에 짧은 산책이나 시장기에 들렀던 마트, 그 사소한 움직임들이 제 하루치 연료를 모두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몸을 뉘면 천장의 무늬가 평소보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번개 모임 어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지친 기색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지요. 아이고, 오늘 내가 선약이 있어서 좀 어렵겠네. 다음에 보세나. 거짓말입니다. 제 선약은 이 딱딱한 침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고요한 정적과의 약속입니다. 저녁이 사라진 삶은 생각보다 쓸쓸하지만 한편으론 명확해집니다. 내게 남은 에너지가 얼마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정말 소중한 것들에만 그 에너지를 쓰게 되더군요. 내일 아침 아내와 함께 마실 차 한 잔의 기력을 저축하기 위해 저는 오늘 저녁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빨간 찌개나 짭조름한 밑반찬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하얀 두부와 간을 하지 않은 채소들을 내놓습니다. 한때는 맵고 짠 음식을 복스럽게 먹는 것이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짠맛이 제 몸을 붓게 만들고 숨을 막히게 하는 독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 맛없어도 좀 참아요. 이거 다 먹어야 내일 아침에 몸이 가뿐하지. 아내의 목소리엔 안쓰러움이 묻어납니다. 저는 말없이 맹물 같은 국을 한술 뜹니다. 혀끝은 허전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갈증 또한 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물을 들이켜는 평범한 일상은 이제 가장 큰 금기가 되었습니다. 정해진 눈금 컵에 담긴 물 한 모금을 입안에서 오래도록 굴리며 손주가 내미는 수박 한 조각조차 머릿속으로 수분량을 계산하며 내려놓습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워두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저는 이 작은 컵과 싱거운 식탁을 통해 매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삶에서 비워내는 삶으로 강한 맛에서 담백한 맛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마치 인생의 황혼을 닮았습니다. 자극적인 즐거움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제 몸의 미세한 떨림과 반응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싱거운 식탁은 저에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밖의 맛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특히 멀리 사는 자식들과의 통화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습관적으로 대답합니다. 응, 아비야. 나야 늘 괜찮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살살한다. 하지만 그 괜찮아라는 세 글자를 뱉기 위해 저는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손주 녀석의 유치원 재롱잔치에 가기 위해 어제 하루를 온전히 누워서 보냈고 통화 중에 숨이 찰까봐 일부러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게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저의 괜찮다는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여전히 내가 이 가족의 든든한 나무로 서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이 역설적인 일상이 때로는 고단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강물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대신 아주 느리고 얕게 나누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내던 시절엔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느리게 걷기에 볼 수 있는 길가의 잡초, 천천히 숨쉬기에 느낄 수 있는 공기의 온도, 그리고 아내의 주름진 손등까지 신부전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찾아온 뒤로 저는 하루를 조각내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각난 하루들이 모여 만드는 그림은 예전보다 훨씬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힘차게 달릴 수는 없지만 멈춰서서 바라보는 세상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이 좋네요. 우리 저기 벤치까지만 천천히 걸어볼까요? 아내의 손을 잡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숨은 조금 가쁘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쓸 수 있는 만큼의 하루를 살 것이고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만의 속도로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느끼느냐의 기록입니다. 비록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차오르지만 천천히 걷는 당신의 시선 끝에 머무는 그 풍경이 당신의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느린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 저의 기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른 삶의 기록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